제가 앞서서 그 1920년대 불가코프가 쓴 소설 3편을 얘기하면서 이제 개의 심장을 지적을 했는데, 불가코프 연구서나 아니면 그 20세기 문화 개론서를 이렇게 보면, 예컨대 이제 거기에 불가코프 항목 부분을 보면 몇 쪽 써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연구서가 나온 시점에서 20세기 문학은 사실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누가 죽고 누가 살지를 연구자들이 그거를 네,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일종의 거대한 또 무인칭의 문학사의 이제 그 판단, 심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미지의 상태에서 불가코프와 그의 문학을 평가할 때 대표작을 이제 꼽으면서, 물론 거장과 말갈다 꼭 들어가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작품이 바로 이 개의 심장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읽었을 때는 거장과 말가했다가 이제 워낙에 큰 작품이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개의 심장을 보면 짧기도 짧거니와 좀 너무 거칠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은데, 나이 들고 나서 보니까는 어릴 때 안 보였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아주 오래전에 그 러시아 명작에 의해서 수업을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절 수업에서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여름에 하면 안 읽을 것 같아갖고 거장과 마르가리타를 너무 기니까 그러면 이제 좀 짧은데 재밌는 걸로 한번 해보자 해갖고 했는데, 뭐 안 읽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읽을 사람은, 읽을 학생은 어차피 다 읽으니까. 근데 요게 이제 그 소설도 소설이지만은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그 되게 옛날 영화, 소비에트 때 이제 그 영화인데, 여기에 감독이 블라지미르 보르트코 뭐 요런 이름이고요. 여기 뭐 영화 되게 잘 찍었어요. 근데 그 배역이 물론 연기도 다 잘하는데, 뭐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그 우리아 브라젠스키 교수나 뭐 그 밖에 주택위원회 뭐 이런 사람들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배우들을.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뭐 연기를 못하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이 걔는 진짜 걔를 갖고 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걔가 이런 여사 저기 뭐야 수술을 거쳐서 사람이 됐다. 샤릭 말고 샤리코프, 그거를 이제 누가 맡을 것인가, 혹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글쎄 요즘 같으면 CG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영화에서는 배우가 있습니다. 찾아봤는데 블라지미르 톨로콘니코프, 달라콘니코프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톨로콘니코프 이런 데 저기 라틴 알파벳 그대로 읽으면은, 찾아보니까 1943년에 태어나서 2017년 비교적 최근에 이제 작고 하신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이 배우는 정말 싱크로율 100%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영화 평론가가 쓴 글을 읽는데, 거기서 정말로 걔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배우를 캐스팅을 해서 이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이 진짜 맞을 정도로, 만에 하나 진짜 이런 수술이 가능해서 성공하게 된다면 저런 모습을 띠게 될 거야 싶은 그런 배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백이고, 당시 이제 소비에트 현실 같은 게 또 되게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링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스킵해가면서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우선은 이제 샤릭 하고 샤리코프의 차이, 뭐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샤릭이 그 유기견인데, 여사 이제 이 뿌리아브라젠스키 교수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의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애완견, 요즘은 반려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여기서는 애완견에 더 가깝게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렇게 한번 진화 내지는 이제 발전이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애완견이 사실은 이제 실험용으로 가져와진 이제 그런 거였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학적 변신인데, 개를 여사한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인간으로 이제 변화시킨다. 물론 이제 이건 오류의 산물인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를 먼저 살펴보는데, 소설을 여러분 맨 처음에 펼쳐보시면 이게 9개고요, 챕터가. 에필로그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점이 되게 오묘한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3인칭 소설이라고 물론 부를 겁니다. 부르긴 하는데, 그 작가 시점이 하나가 있고요. 작가 화자 시점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3인칭 시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내면을 기술하는 그런 식의 애매한 그 자유간접 화법 같은 식의 이제 서술이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서술의 주체는 개입니다. 특히 이제 상반
그 전반부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 개의 시점이 되게 두드러지는데 이게 1장부터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소설을 여는 말이 개의 말이에요. 우, 구, 아, 나를 봐. 내가 죽어가고 있어. 7쪽입니다. 이제 따옴표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봐도 이제 그렇게 읽히는 거죠. 근데 이 개가 지금 힘들어서 읽겠습니다. 인민경제중앙위원회 근무자들을 위한 표준 식사 보급소의 주방장, 그러니까 식당 주방장인데 이게 이제 1920년대 내프 시대 혁명이 성공했고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참에 러시아는 그동안 그 뾰트르 대저가 확립해 놓은 그 시스템을 확 다 이제 바꾸는 거죠. 세부적으로는 맞춤법 같은 것도 이제 다 바뀌고, 그래서 도스옙스키 톨스토이 소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알파벳들, 예리, 예르, 뭐 이런 것들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요. 뭐 제가 아는 건 그 정도고, 여러 이제 분야에서의 그런 변화들이 이제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기구들, 단체들, 집단들, 이제 그런 직업들,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방장이 뜨거운 물을 여기다 버렸는데 그거를 이제 샤릭이 덮어 쓰게 돼요. 샤릭한테 들러부었던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옆구리에 심한 화상을 지금 입은 상태.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화상 때문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도 되게 지금 고픕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픈 이제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자신의 이러한 육체적인 어떤 고통, 통증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분해, 짜증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반성적인 사고를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시선이 되게 외부를 향해서 이제 활짝 열려 있어요. 저기 사람이 간다, 사람들이 간다, 저기 인간이 간다, 저건 인간 여자다, 저 여자의 직업은 타이피스트다. 월급 45루블이다. 여기 보면은 나중에 다시 또 지적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가코프의 시니컬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돈이 되게 많이 언급되거든요. 근데 돈이 언급될 때는 항상 숫자가 명시가 됩니다. 정확한 금액이 명시가 돼요. 타이피스트의 한 달 월급은 45루블이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녀도 정말 불쌍하지만 내가 더 불쌍하다. 왜냐하면 조건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따뜻한 집이라도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인간과 개를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근데 개 입장에서는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성적인 차별도 약간 들어가 있죠. 암컷이고 이 개는 개지만 수컷이고 저거는 인간이지만 이제 암컷인데 시선 본다는 거는 권력이다. 그러니까 그녀 인간 암컷을 보고서 품평하고 자기와 비교하고 이러저러한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는 지금 개 수컷이다. 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 인간 종의 위계, 그 다음에 암컷 수컷 이 성별의 어떤 위계,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조건이 공평하지 않다. 그 여자는 따뜻한 집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빈부 차이, 즉 계급의식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부르주아와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이분법이 여기 벌써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그 보는 주체로서의 남성과 보이는 객체로서의 여성의 이제 대립은 아가씨의 치마가 무릎까지 치켜 올라가는 바람에 다망색 스타킹과 세탁이 안 된 촘촘한 줄무늬 모양의 망사 팬티가 드러나 보였다. 이렇게 막 속옷까지 보이는데 이렇게 춥고 러시아는 정말 추운데 이 춥고 그다음에 지금 화상에 막 배도 고프고 이런데도 이게 지금 네 보인단 말이죠. 네 이것도 이제 보이고, 그리고 그 불가코프의 소설에는 항상 이런 성적인 암시들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이제 타이피스트가 사라지고 서술 방식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러자 이제 걔는 완전히 그냥 객체 대상이 되는데 화자의 화자 작가 화자의 개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개구멍에 홀로 남겨진 개는 다친 옆구리 통증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면서 차가운 벽에 바짝 기댔다. 이런 거는 그냥 객관적 소설이잖아요. 근데 심리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개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외롭고 무서웠던지 조그만 뾰루지만한 눈물방울이 아롱져 흘러내렸다. 그럼 뭔가 좀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좀 냉소적인 풍자가 더 느껴지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행인이 지나가면서 샤릭 샤릭 이렇게 하고 이제 부르는데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샤릭이라는 건 좀 혈통이 좀 괜찮은 아주 좀 고급한 그런 개를 지칭하는 말인데
쟤는 잡종이라고. 근데 지가 무슨 샤릭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저거는 털복숭이에다가 삐쩍 마르고 길쭉한 몸뚱이 여기저기에 상처가 있는 떠돌이 숙회에 불과한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개가 아까 그 타이피스트 여성한테 가졌던 여러 가지 그 생각,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들이댔던 여러 가지 잣대들 있잖아요. 뭐 직업이 어떻고, 뭐 월급이 어떻고, 여자고, 뭐 무슨 스타킹을 신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계급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작가, 화자가 또 누굽니까? 이 걔한테, 샤릭한테 이제 이렇게 또 들이대는 거고, 이 걔는 또 걔대로 인간을 만나자 또 그거를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 다 사람이 쓴 거니까, 그죠?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신화나 우화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서 쓰는 것이라 이솝우화 이런 것도 그렇고 단군 신화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언제 얘기를 했었나요? 하필 그 곰하고 호랑이가 굳이 인간이 되려고 왜 했을까 이런 의문을 자꾸 던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AI 이런 걸 이제 다룬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AI인데 걔네들은 왜 항상 궁극의 어떤 꿈, 목표 이런 걸로 인간이 되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될까? 그래서 그 리들리 스콧의 블레이드 러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텐데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그런 캐릭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우리의 말하자면 생각인 거잖아요. 그리고 동화 인어공주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인어공주가 바닷속에서 인어로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사람이 돼서 뭐 이렇게 왕자님을 뭐 등등등.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걔를 바라보는 거고 걔에다가 이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런 걸 다 이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제를 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거는 우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영어로 알레고리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우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수사법으로 번역을 할 때는 우의라고도 하죠. 뭐에 빗대어서 이제 뜻을 표현을 하는 건데 상징하고의 차이점은 상징은 굉장히 다의적일 수 있어요. 하나의 이제 표현이 있을 때 기표가 있을 때 기의가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은 해석이 되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의는 빗대어서 이제 말을 하긴 하는데 말하고자 하는 바는 상대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 이런 데 이제 많이 나오고 이솝우화를 이제 떠올려 보시면 신포도가 얘기하는 바는 비교적 명확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딴 얘기를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금도끼, 은도끼 그거가 이제 원래 원작이 이솝우화인데 헤르메스의 도끼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얘기하려는 것도 정직해라. 네가 쓸데없이 욕심을 부르면 다 잃는다. 이런 식의 이제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 얘기가 나오고 개를 이렇게 시점화하고 인칭화하고 의인화해서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우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게 풍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근대문학이니까 더군다나 20세기 소설이니까 풍자랑 또 엮어갖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작가 화자의 시선과 그 시선의 성질과 개 샤릭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 샤릭의 시선이 크게 다르지 이제 않다라는 거고요. 샤릭이 타이피스트 여자를 봤죠. 그러니까 인간 암컷을 봤는데 좀 있다가 인간 수컷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뿌리아브라젠스키 교수인데 좀 정신이 되게 없게 썼던데 아무튼 간에 이제 젊어서 쓴 거니까 이름을 필리포비치 그러니까 이름하고 뭐야 부칭으로 이제 바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샤릭은 그가 그런 줄 모르지만 작가 화자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소개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샤릭이 보는 그 필리포비치 뿌라브라젠스키는 이거 코트가 되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면 코트는 다 입지만 뭐에서 차이가 난다? 코트 깃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골 소설에서도 많이 나왔던 건데 정말로 너무나도 고골이고요. 뭐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아무튼 고급한 코트 깃을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부자다, 부르주아다, 배운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의 판단이 틀리지 않은 겁니다.